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늦은 가을을 맞이해서 좀 평범한 나의 개인적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독일에서의 나의 노후 생활. 가을이 되니까 뭔가 참 곡식이 무르익고 또 자연이 또 아름답고 이런 그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가을이 되면은 많은 잎이 떨어지고 뭔가 좀 우울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더더구나 그것을 많이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일에서의 나의 노후 생활, 이 점을 얘기를 하면은 혹시 흥미의 대상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본보기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15년 겨울학기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2015년 여름학기가 아니라 이제 겨울학기 때 강의를 했는데, 그리고 2016년이 되면서 제가 이제는 앞으로 독일에서 나의 생활은 해야 되겠다. 또 인생도 독일에서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는 과연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우리나라 대학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독일서원 한 40대 혹은 45세쯤 되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기숙사에서 살면서 많이 그 사람과 같이 산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산보하면서 늘 중얼거리는 말이 있었어요. Körper, Geist und Seele.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은 신체, 정신, 그리고 영혼. 그러면서 이제 운동도 하고 주하고 산책도 많이 하면서 그걸 늘 중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친구가 그 얘기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또 나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앞으로 여생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는 완전히 독일 가서 머물게 되겠다 하고 독일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때 당시 그 친구가 늘 얘기하던 그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유튜브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신체, 정신, 그리고 영혼. 근데 그 세 가지 단어 하나를 해석하면은 굉장히 우리 특히 나이 든 노인들에게 많이 시사하는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은 신체, 그렇다고 해서 정신을 망각할 수 없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영적인 문제도 생각할 수 없고, 그래 그 친구가 그때 그렇게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들이 다시 생각나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신체적 조건, 정신적 조건, 영적 조건을 어떻게 결합을 할 때 참 의미 있는 삶의 마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또 여유 있는 생활이 되고, 비록 나이는 그렇지만 이제 여유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이 3원칙을 한번 내가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 원칙을 제가 따르기로 결심을 했고, 그 후 벌써 6년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발표를 했죠. 자, 이런 그 신체적인 조건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지금 저는 참 아침 식사를 아주 잘해요. 물론 이제 점심 식사도 이제 여러 가지 잘 고려
끝에 제한 사람이 잘 해줍니다만 특히 아침 식사. 독일의 아침 식사는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독일에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돼 있으니까. 그걸 사서 그냥 냉장고에 놓다가 아침에 그것을 밥상에 넣고 그냥 쭉 티나 커피를 끓여서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즈 같은 거 여기 쌉니다. 또 우유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그 아침 식사를 할 때마다 제가 제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의 아침을 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언젠가 독일의 아침 식사, 그래서 별도로 소개를 언젠가 할 겁니다. 하여튼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 효과를, 최대 영양분을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체적 조건에 참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체적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주 산책을 해요. 제 한 사람과 자주 이제 산책을 하고 시장 갈 때도 자주 걸어 다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신체적 조건을 이제 충족시키고, 저는 그동안 코로나가 없을 때는 쭉 일주일에 2번씩 수영도 했어요. 사실 수영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이제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주는 의료제도의 그 장점이라 할까요? 참 독일은 의료제도가 잘 돼 있어요. 우선 이 건강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거 잘 신이 느낍니다. 뭐 어떤 병이 걸려든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자기가 원하는 의사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또 일단 병원에 들어가면 딱 여기는 규칙적으로 두 사람이 병동에 있게 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이런 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샤워 시설도 되고 또 공간도 넓고 아주 병원이 잘 됐어요. 그래 한 6년 전에 돌아가신 여기 한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은 좀 몸이 나빴어요. 그래 몸이 나쁠 때마다 그냥 병원을 쭉 갔는데, 이게 함부르크가 자랑하는 알스타호스카의 그 쌍기역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그 양반이 거길 잘 들어갔어요. 그 날더러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만 병이라도 그냥 병원에 와라. 여기 호텔 같은 병실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오라. 이것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냐. 근데 그 양반이 먼저 갔어요. 여기 병원 시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함부르크 모든 병원 시설이 잘 됐어요. 그냥 누구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우리 주치의가 소개하는 대로 갈 수 있고, 자유자재로 그런 조건이 잘 됐습니다. 여기에 그 건강관계 조건에서 또 좋은 것이 자기가 사는 가까운데 주치의사를 자연히 정하게 됐어요. 그 주치의사가 쭉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을 잘 살핍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신체 검사도 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또 이렇게 와서 진단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개인들의 그 의한 건강 조건도 좋습니다만 의료제도가 잘 됐어요. 걔 누구든지 의료제도의 혜택을 받고 또 나이가 들면서 언제 어떻게 되든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가 건강관리면서 굉장히 독일이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체적인 운동, 이런 의료제도의 조건,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신체 관리에 많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신적인 조건을 이제 제가 들면은,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봅니다. 아침 신문이 저는 그렇게 좋아요. 또 독일의 신문은 그 광고란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이런 등등의 기사들이 아주 충실하게 풍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신문을 볼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대학 시절 때부터 신문을 봤어요. 저 주로 동아일보를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쭉 제가 지금까지 그 80 이상의 그 인생을 겪으면서도 신문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버릇이 되니까 쭉 신문을. 근데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신문에 있는 이 맛, 얼마나 그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정신생활에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문만 읽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뭐 가끔가다 책도 이제 읽어야 하고 독서를 꼭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설이에요. 독일도 이제 그렇더라고. 소설은 꽉 한 그 책방에 거의 뭐 한 3분의 1은 소설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소설이라도 있는 버릇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이 생활을 할 수 있냐.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함을 호소해요. 조금이라도 책을 읽는 버릇을 그동안 했더라면은 지루하질 않아요. 제가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제 부모님 경우만 보더라도 제 어머니는 100살까지 사셨어요. 근데 아버지와 어머님 사시는 걸 제가 보면서 어머님은 굉장히 지루함을 많이 호소했어요. 근데 아버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도 지루함을 느끼는 걸로 보세요. 근데 아버지는 전혀 지루한 걸 못 느꼈다. 그 배경에는 그 아버님이 산책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시절부터 좋아하는 그 취미가 지리를 그렇게 취미를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고 이제 노년에 들어와서도 제 아버님이 즐겨 읽던 내셔널 지오그래피, 지금도 워싱턴에 본부가 있어요. 지리에 대한 취미를 젊은 시절부터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꼭 계속 돌아가시기 전까지 봤어요. 그러면서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 세계 구석구석을 다 아버지 경우는 통달한 사람이에요. 제가 독일로 유학을 올 때 제가 함부르크 대학으로 갑니다. 하고 65년도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제가 아버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함부르크로 제가 갑니다. 그랬더니 함부르크 가면 하겐백 동물원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전 몰랐죠. 함부르크에 오니까 하겐백 동물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원이에요. 그 아버님은 한국에 계시면서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계속 봤어요.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책이든 우리가 신문도 보고 독서도 하면은 노년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것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바로 2년 2개월 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벌써 2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쭉 쉬지 않고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는 독일에서 창조적 문화로 일컫고 있어요. 창조적 문화. 내가 지금 창조적 문화 속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희열감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할 때 두 가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지속성, 다른 하나는 특수성.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중간에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내용이 특수해야 돼요. 보통 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통 일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하니까. 성경의 비결의 두 번째 조건은 특수성.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엔 로마 시대가 유럽을 지배했다 하지만 지금은 독일이 유럽을 지배하는, 독일이 지금 유럽의 중심국이 됐어요. 통일 전만 해도 경제적으로는 대국이었었지만
정치적인 무게는 굉장히 그 난쟁이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독일이 통일되면서 이 유럽 연합을 이끄는 걸 보면서 독일이 지금은 유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그 점이 저에게 마음이 딱 들더라. 그리고 독일은 무엇보다도 통일을 한 나라야.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얘기를 하자. 이제 그렇게 취지를 갖고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뭐 미미한 점도 많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제대로 다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합니다만은 제가 이걸 하면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첫째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뭐 학생들 앞에서 그냥 떳떳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관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긴장 속에서 제가 하는 거예요. 관중도 없는데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제가 있는 골방에서 하지만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사실. 미국에서도 소수지만 제 유튜브를 듣고 있어요. 일본에서 소수지만 듣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소수지만 듣고 있고 독일에서 사는 사람들 저를 듣고 있어요. 얼마 구독자가 안 된다마는 전 세계에서 저의 유튜브를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제 유튜브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우리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바깥 세상의 소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북한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인 국보위가 북한 체제 유지에 1등 공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보위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과거 소련 시대 KGB라든가 히틀러 시대의 SS 또 저 동독 시대의 스타지 즉 북한을 지키는 게 국보위입니다. 국보위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북한 주민들이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가만 보면 유튜브야말로 저에게는 굉장히 창조적인 문화 혜택을 제가 받고 있지 않나. 이게 또 특별히 돈도 안 들고. 제 설치가 잘 되면은 독일의 유명 지사도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도 모든 것이 미미해요. 그런 관계로 그것이 좀 부족합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누리고 제가 영위하는 정신세계는 제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위해서 저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잊어먹은 것도 많은데 다시 이걸 함으로써 다시 되살아날 수 있고 모든 독일에 관한 얘기를 앞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내 공부를 하는 이런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문제. 그 독일 친구가 늘 쾌파 가이슨셀레. 이 영적인 문제가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체에도 좋고 우리 정신세계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영적 세계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6년부터 그러니까 2015년이죠. 2016년부터 제가 이 3대 원칙의 일 안에서 물론 제가 교회에서 많이 성경 얘기도 듣고 설교도 많이 그동안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읽어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성경을 그 속에 개별적으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좀 읽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제가 2016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고단한 가운데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은 피로가 싹 가는 걸 느껴요.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아주 묘한 저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쭉 어떻게 피곤하던 그 상태가 피로를 이렇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는 기쁨, 성경을 저는 즐겁게 읽어요.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책 읽는 것 자체가 지루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저에게 주는 힘. 성경은 저에게 많은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용기도 주는 것 같고 희망도 주는 것 같고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의 기회를 주는 것도 같고 성경이 지루하면 읽을 수가 없죠. 고단하면 읽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반대 현상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이제 그 유일신 또 모세의 활동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유일신이 주는 우리에게 용기. 만약에 잡신을 전부 믿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저의 피로감을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정말 Almighty God, 유일신의 힘을 믿는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단한 상태에서 일어나도 피로가 없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성경이 주는 그 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문학작품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과거의 괴테나 셰익스피어가 성경적인 지식 없이 어떻게 문학작품을 만들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힘에서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서양의 핵심 종교는 기독교였죠. 이 유럽은 사실 핵심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가 쭉 지배하고 지금도 기독교가 종교 중에서는 제일 성공한 종교 아니겠어요? 그 운동력이 어디 있어요? 저는 성경에 있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도 이 성경이 계속 유럽이나 미국에 힘을 저는 실어준다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사하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희망도 얻을 수 있고 행복도 얻을 수 있고 용기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아주 즐겁게 그리고 성경이야말로 힘 있는 가장 강한 책 아닌가. 성경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어느 책보다도. 그래서 성경이 주는 저희가 늘 느끼는 거지만 피로를 회복해주고 즐거움을 주고 나의 건강에도 최우선으로 성경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그런 걸 직접 제가 실생활 속에서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87세를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야말로 노인층에 들었죠. 제가 TV를 늘 봅니다만은 뭐 70을 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저보다 보통 다 젊은 사람들 많이 죽더라고, 독일 사람들 경우. 그리고 제가 그 하나 빠뜨린 게 있다면은 저는 그 정신 세계에서 스포츠, 특히 축구 경기를 아주 좋아해요.
축구 경기는 무엇보다도 옳은 규율에 옳은 심판에 그야말로 한 골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한 골을 넣으면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수많은 군중이 환호하더라고요. 저 옛날부터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축구를 보면서 저도 그냥 집 안에서 있지만서도 일어서서 환호하고 그 정신 상태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그 친구가 준 그 좋은 3대 원칙, 신체적인 조건, 정신적인 조건, 영적인 조건이 잘 결합을 하면은 노후 생활에서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요새는 가끔 제 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 굉장히 행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막 뛰고 놀 때, 그 어려운 조건에 뛰고 놀 때 이러면서도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즐거움이 있고 낭만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런 건 있어도 난 진정으로 내가 행복해.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나이 든 노년의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한 사람이 가끔 나 행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마지막 독일에서의 노후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 3대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서 지금 저는 무척 행복한 생활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특별히 저의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은 전혀 없고, 또 제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본받을 필요도 꼭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세상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노후 생활을 하느냐, 또 그동안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동안 구독자도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또 구독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그분들에게 독일에서의 한 노인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가을을 맞이하면서 늦가을을 맞이하면서 딱딱한 뭐 통일 얘기라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평범한 얘기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독일에서의 나의 노후 생활은 어떤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